다음 소식 민지숙 기자 준비했네요. 네, 세 번째 아이템 제목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3일 고민 끝에 검찰 출석 여부 발표입니다. 네, 지난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또다시 검찰 출석하라 소환 통보를 받았죠.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소환 통보를 받고 3일째 지났는데 아직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조금 전인 오늘 오후 3시부터 이 설 연휴를 앞서 이제 망원시장을 찾았는데요. 네. 이 현장 방문 일정을 마치는 대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현장 그림이 지금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 지지자와 이 취재진들 150여 명이 함께 네. 모였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 한 정육점에 들러서 뭐 한우 안창살과 갈비살을 뭐 10만 5천 원어치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망원시장에 모여있는 취재진 모습인 거죠. 맞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찾은 지지자들도 있었고요. 네. 네, 이재명 대표 뭐 조기나 김 이런 현장에 있는 농수산물을 직접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입장 발표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라이브로 네. 연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이재명 대표 본인의 메시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네. 이 당내에서는 이 지난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네. 대표가 직접 출두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 이거에 대한 입장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친명좌장 이 정성호 의원 등은 이재명 대표 출석을 만류하고 있는데요. 네. 검찰이 제1야당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곧 있으면 입장 발표를 할 것 같은데 네, 주변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금 연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보면은 뭐 천준호 의원, 정청래 의원 등이 보이고요. 지금 뭔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좀 얘기가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 네. 목소리를 좀 잠깐 들어볼까요? 조금 더 하셔도 돼요. 다들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자,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취재하러 오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그리고 여기 지켜보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가정 안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국가 운영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 안녕을 지키는 안보, 둘째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공정한 질서, 세 번째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드는 민생, 이 세 가지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중에 구성원 간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우리가 보통 경찰 사법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도 사법 영역은 매우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질서 유지가 가능합니다. 검찰 권력 행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래서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파적이지 않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검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권력을 남용을 합니다.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국민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오로지 내가 가진 권력 내 마음대로 행사하겠다. 이런 독재적 행태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시도지사가 돈을 버는 게 회사 사장처럼 의무입니까? 개발 허가 내주고 민간 업체들이 100% 이익 다 차지하도록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LH는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압박과 요청으로 민간에서 돈 벌 수 있게 대장동 개발 사업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공개발을 포기해버린 LH나 아니면 공공개발을 하지 않고 민간에 개발 허가해준 그 수많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LCT의 부산시장, 양평공흥지구의 양평군수는 그러면 배임죄입니까? 민간 개발하지 않고 공공개발해서 개발이익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그래서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입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없는 제도 만들고 있는 제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검찰은 정치 보복, 사건 조작, 정적 제거하느라고 일반 형사사건 처리도 못해서 미제 사건이 쌓여도 아무 상관없겠지만 저는 국정 그리고 당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수없이 많은 현안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내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애정도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시지만 그 시간에 당무에 충실하시고 국정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뭐 아무 잘못 없지만 검찰이 오라고 하니 가겠다. 그리고 27일을 얘기를 했지만 나는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28일 토요일 날 출석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앞서서 이 검찰 출석 관련해서
당내 뭐 만류하는 분위기를 다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불출석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가겠다. 그리고 날짜도 아주 뭐 화끈하게 28일 토요일 날 가겠다. 네. 날짜까지 밝혔어요. 약간 뜻밖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여론의 어떤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성남 FC로 성남지청에 이제 출두했을 때 네. 많은 의원들이 한 40명 되는 의원들이 이제 같이 갔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조사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이번에 성남 FC 이외에 이제 대장동 문제와 위례 문제 때문에 이제 소환을 요청을 했는데 네. 만약 가지 않을 경우에 자칫하면 그러면 왜 야당 대표는 그러면 이 법치를 어기는 것이냐, 법치를 무시하는 것이냐 이런 여론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현재 뭐 방탄국회다, 그다음 1월 국회를 소집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 네. 그 기조로 본다면 당연히 조사를 받고 가서도 또 본인의 어떤 이 해명을 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입장에 비춰봤을 때는 그래도 좀 정당한 모습이 아닌가. 왜냐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이번 그 설 연휴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거거든요. 만약에 오늘 안 나간다고 그랬으면 네. 아마 이 여당이나 이런 데서 많은 비판이 있을 겁니다. 왜 특권을 요구하느냐? 박상원의 민심도 고려를 한 거다. 왜 본인은 뭐 받았는데 일반인들은 다 가는데 왜 야당 대표는 안 가느냐? 네. 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본인이 일단 출두를 하고 네. 그리고 의원들도 오지 마라. 그동안 의원들도 뭐 많이 온 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많이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또 특히 이제 당내 비주류를 좀 깨닫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두고 지금 양론이 지금 다 분열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반대하는 의원 측도 좀 본인이 끌어안고 어떤 하나의 목소리로 나가기 위한 저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보면 당 내에서 그동안 어떤 평가를 했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취재를 해봤을 때는 당 내에서는 일주일 전에 처음 출석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들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뭐 지지율이 이제 그 이후에 급락한다든지 네. 뭐 이런 어떤 현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김 빼기에 어느 정도 성공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일상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검찰이 이제 기대했던 어떤 여론의 스포트라이트, 언론의 네. 스포트라이트가 시간이 갈수록 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현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김 빼기를 위해서라도 검찰에 오라고 하면 가서 조사에 응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 이게 뭐 나쁘지 않다라는 당내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네. 좀 어느 정도는 받아 아는 모양새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온 거 보면은 사실 먼저 번에 성남 FC 사건으로 6일 전에 검찰에 출석을 했을 때는 뭐 의원들 현역 의원 40여 명을 대동하라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변호사 1명 대동하고 가겠다. 오라고 하니 가겠다. 근데 27일 얘기했지만 나는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28일 주말에 가겠다. 이건 약간 좀 미묘한 신경전 느낌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경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1명 대동하고 간다. 그리고 아까 이제 했던 얘기 중에는 당직자들은 당무에 집중하고 국정에 집중하시라.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맞아요. 그동안 당내에서 계속 나왔었던 얘기.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여당 쪽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왜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적인 사안을 연결시키느냐, 분리해야 네.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네.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 이제 이 응하는 모양새 이런 것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생중계로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네. 결국 이제 가장 큰 승리자는 마포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아닌가. 화면에도 굉장히 많이 잡히고 대표가 또 직접 또 마포에 있는 망원시장을 방문하고 네. 이런 좀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 또 정청래 의원을 눈여겨서 보셨군요. 표정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검찰이 성남 FC 건 따로, 대장동 위례 건 따로. 사실 받고 있는 다른 혐의가 또 있기 때문에 다른 건으로도 다 이렇게 약간 하나하나 건건이 따로 부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까 뭐 임경빈 위원께서는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좀 덜해지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야당 대표가 자꾸 검찰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사실 좋진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사안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오늘 아마 중으로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 문제도 또 간단치 않습니다. 변호사비 대납뿐만 아니라
배북 송금 문제까지도 지금 걸려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뭐 한 건 정도로 끝나면 이제 잦아들겠지만 이번 대장동 위례는 많은 국민들께서 다 잘 아시기 때문에 네. 하지만 또 이제 새롭게 불거지는 거는 과연 그럼 대북 송금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네. 변호사비 대납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게 2월 28일 날 이제 1월 28일 날 조사 끝나고 나면 또 수원지검에서 또 소환이 예정이 된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럴 경우는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사법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 만약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떤 구속영장이나 이런 걸 청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법적인 처리를 위해서. 그러면 아마 이제 국회에다가 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겁니다. 제출하게 되면 이것 또한 이제 의원들이 이걸 과연 그러면 부결시킬 것인지 가결시킬 것인지 네. 이 논쟁이 또 붙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상반기 1, 4분기 안에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가 네. 정치권의 어떤 계속 이슈로 되기 때문에 이게 본인의 뜻같이 계속 출두하면서 좀 줄어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것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마도 이 당내 비명계에 대한 목소리도 다 좀 끌어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까 영상에도 좀 많이 잡힌 사람이 있죠. 오늘 가장 좀 뭔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정청래 의원이 아닐까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정청래 의원이 뭐 청개구리 얘기를 또 했어요, 강재묵 기자. 맞습니다. 이 당내 내부 총질을 언급하면서 이 쓴소리하는 의원들을 이 청개구리라 규정하면서인데요. 이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과 그에 따른 이 반박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함께 준비했습니다. 당내 일부 청개구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개굴개굴 운다고 비가 계속 오는 건 아니죠. 청개구리입니까 그분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좀 거꾸로 가는 분들은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 OEM 방식으로 발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포탈에 다 걸리지 않습니까? 새로운 목소리를 만들어 가자는 게 민주주의인데 우리가 다른 목소리 나온다 이거 내부 총질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건 이건 국민의당이나 아니면 옛날 그 뭐 좀 보수적이나 수구적인 정당에서 할 일이지 민주적인 정당에서 할 일은 아니죠. 네, 반발까지 직접 듣고 오셨는데요. 이 박용진 의원 역시도 이 진박반 감별사 이런 단어는 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네. 이 민주당에도 이 청개구리 감별사가 나왔다 하면서 네. 쏘아올린 단어였습니다. 밉상 정치라고 이 정 의원을 지적하면서 불편한 심기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사법 리스크, 뭐 이재명 대표는 검찰 리스크라고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 더해서 지금 개판의 신경전까지도 지금 벌어지는 상황. 이재명 대표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더해서 민채숙 기자. 네. 이재명 대표 그리고 태국에서 귀국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서로 잘하는 사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맞습니다. 두 사람 원래는 서로 잘 모른다. 전화번호도 모른다. 네. 쌍방울 뭐 내복 정도의 인연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이 법정의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김성태 전 비서실장을 했던 A씨가 이 법정에서 이재명과 김성태는 가까운 관계다라고 이 증언을 했다는 건데요. 또 검찰이 확보한 또 다른 이 녹취록이 있습니다. 네. 이 전 쌍방울 부회장의 녹취록에 따르면 네. 이재명 후보는 이 성태형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하고 아주 가깝다라는 네. 이런 내용의 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이 내의를 사입은 인연이 아니라 내의까지 바꿔 입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 아니냐 네.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꼬집어 맹공했습니다. 이 민주당 선대위 현근택 대변인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아는 사이라고 들었다. 이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는 이 설명을 집은 건데요. 네. 이 즉 아는 사이면 아는 사이다라고 하지 봤으면 봤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와 같은 이 전언은 이 증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렇군요. 임경빈 위원님. 네. 지금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들었다인 건데 이게 뭐 무슨 뭐 효과가 있는 거냐, 이게 진술 신빙성이 있는 거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비서실장은 거의 분신인데 이게 명확한 증거 없이 말하는 게 의미가 있냐라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비서실장이 분신이면 그 분신이 비서실장이 안다고 얘기하는 건 또 맞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사안은 검찰이 수사를 지금 김성태 전 네. 회장 상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금방 드러날 거라고 좀 보고요. 사실 이제 현근택 뭐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민주당이나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뭐 대장동 일당들도 마찬가지였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직접 만났다거나 직접 통화를 했다거나
뭐 네. 직접적인 어떤 이 관련돼 있다는 증거 같은 거를 제시 못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없는 건지 있는데 제시를 못하는 건지는 좀 더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사실 명확하게 좀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이재명 대표, 김성태 전 회장이 친하다는 진술에 이어서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함께 있는 모습이라며 이 네. 사진이 온라인에 좀 떠돈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이재명 대표 오른쪽으로 보이는 남성이 있으실 때 곧 자료가 나갈 텐데 네. 이 안경 쓴 남성이 한 명과 함께 손을 잡고서 이렇게 만세를 하고 있는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제 체구가 좀 건장한 남성이 하나가 있는데 네. 저 사람이 이제 김 전 회장이라고 하면서 이제 사진이 좀 온라인에 네. 유포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사진 이 대표의 가족 사진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방금 이렇게 보셨지만 김남국 의원이 바로 그래서 이제 직접 나섰습니다. 이 사진을 유포하고 있는 사람을 혹시라도 발견하면은 네. 관련 내용을 본인에게 전해달라. 이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는 데에서 잘못된 사진이 전달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소방하려고 하는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아니어서 그냥 단란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손 들면서 내 가족이 같이 한 건데 이게 지금 약간 가짜 뉴스로 지금 퍼지고 있다. 가짜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